심장 마비를 한번 오셨던 분은 또 올 수 있거든요. 부정맥이 무서운 게 그 1년에 딱 한 번 왔는데 그게 심장마비여서 죽을 수도 있는 네. 거고 뇌경색일 수도 뇌경색일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개는 급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정맥이라는 게 사실 조금 가벼운 것도 있고 또 위험한 것도 있잖아요. 위험한 부정맥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 유전으로 발생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자기의 위험 요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콘텐츠를 보고. 워낙 고대 안암병원은 부정맥으로 유명한 병원이고 특히 이제 김영훈 전 의료원장이 그 부정맥의 세계적인 대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분의 제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이금숙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정맥 명의를 만나러 왔는데요. 이 부정맥은 치료가 필요 없는 가벼운 것부터 급사에 이르는 위험한 부정맥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오늘은 부정맥 명의 고려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최종일 교수님을 모시고 위험한 부정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려대 안암병원 최종일입니다. 네, 이 부정맥에 대한 질환에 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순환기내과를 전공했때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김영훈 교수님을 우연히 이제 제 지도 교수님으로 이제 정하게 돼서 그런 우연한 기회로 이제 부정맥 분야를 이제 하게 됐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부정맥이 굉장히 환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너무 어려운 학문이고 치료법이 많이 개발이 안 된 시기여서 사실은 선택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굉장히 치료법이 많이 개발이 돼서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맥 환자를 본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전문의 따고 군대 제대하고 왔으니까 2006년부터 2006년부터 그 수많은 환자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어떤 환자일까요? 여러 환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교원으로 발령받고 이제 유전 질환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그 시기 때 심장 마비로 저희 병원에 와서 저한테 이제 치료받았던 그런 환자분이신데 제세동기 받고 그분은 심장마비가 왔는데 예. 이렇게 소생이 되셨나 보죠? 예, 소생이 되시고 저한테 이제 제세동기랑 또 약물 치료 계속 받던 분인데 자기 질환에 대해서 좀 잘 공부를 해갖고 와서 고쳐달라 이런 또 멘트를 주셔가지고 또 그 분야로 저희가 또 미국 가서 연수를 했고 와서 또 그분은 또 새롭게 이제 그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잘 치료받고 계시고 또 그 가족분들도 질환이 확인이 돼서 같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교수님 이제 안암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유전성 심장질환 클리닉을 국내 처음으로 열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클리닉이고 왜 이렇게 국내 최초로 열게 되셨는지. 처음 이제 그 발령받고 교수돼서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이나 또 강의를 하게 되면은 당시만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분야고 결론이 잘 안 나고. 근데 마침 그때 유전자 검사에 대한 좀 NGS라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법이 나오게 되면서 좀 이런 환자들한테 어떤 진단이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조금 희망을 봐서 미국에 이제 연수 2년 갈 때도 이제 그 유전 질환에 좀 특화해서 저희가 좀 가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정맥 분야에 유전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그런 질환들이 심장 마비와 같은 굉장히 좀 위험한 예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유전자 검사로 진단을 하고 또 그 가족분들이 이런 유전 질환이 같이 이완이 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유전 질환 검사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선제적으로 좀 예방하고 위험한 상황에 좀 치료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처음 이제 유전자 클리닉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럼 NGS 검사를 하면 뭐 특정 유전자의 변이나 이런 게 있나 보죠? 그 유전성 부정맥 환자는? 200여 개 되는 그런 유전자 동시에 저희가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심장 급사 관련된 이런 질환 유전자들을 저희가 동시에 한꺼번에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런 그 부정맥 환자에 있어서 NGS 검사는 다른 병원에서도 흔하게 하고 있나요? 다른 병원에서도 지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주로는 이제 암 환자들, 그쵸. 암 유전체 쪽으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암 이외에 이런 심장 질환이나 희귀 질환에 대한
검사들은 여러 가지 그런 보험 기준에 좀 막혀서 암이라고 그러면은 뭐 모든 걸 다 내놓고라도 검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희귀 질환이나 좀 심장 질환은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직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맥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지. 말 그대로 부정맥, 정확하지 않는 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심장의 리듬 보통은 60회에서 100회 정도를 저희 정상 범위라고 보는데 그게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불규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망가진 심장 마비의 리듬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정상적인 게 깨지는 그런 상태를 통틀어서 저희가 부정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맥 하면 일반인들은 흔히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런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라면 부정맥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는지. 다 부정맥은 아니고 이제 환자분 저희가 병력 정치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보고 물론 뭐 진단을 위해서 심전도 검사도 필요하겠지만은 정상적인 생리적인 상태에 의해서 맥이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뭐 빈혈이 긴장하거나. 있다든지 긴장한다든지 갑상선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내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진단을 우선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사람에게 잘 생기는지 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부정맥, 우리가 뭐 PSVT 같은 발작성 상실전 빈맥 같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부정맥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고위험군하고 또 위험도가 없는 일반인하고 조금 차이를 두는데 고위험군은 대개는 이제 기존에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심부전이나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고위험군에 속하죠. 그런 분들은 심실성 빈맥이나 심방세동이나 심장마비 그런 위험도가 높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런 위험 요인은 없지만은 당뇨나 고혈압이나 또 비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질환까지는 안 가더라도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맥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인이나 스트레스 영향을 미치나요? 카페인 자체가 모두 다 모든 부정맥을 다 나쁘게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적정 용량 내에 너무 과하지 않은 카페인 농도를 섭취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는 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같은 기저의 심장 질환이 심하시거나 아까 유전성 심장 질환 경우 같이 어떤 교감신경에 의해서 그런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교수님 아까 이제 부정맥 진단이 좀 잘 안 되는 걸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 부정맥 진단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교수님께서 디지털 헬스케어하고 좀 접목해서 좀 진단을 활성화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증상만 들어도 저희가 이제 문진만 해봐도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부정맥이 계속 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이미 진행한 상태고 대개는 이제 발작적으로 생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뭐 새벽에 나타날 수도 있고 자다가 주무시다가 또 그 증상으로 깰 수도 있고 또 병원에 가는 동안에 또 이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지 인과관계를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고전적인 그런 진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쓰러질 때 실신할 때 어떻게 검사를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달리 우리가 지속 모니터링이라고 얘기하죠. 뭐 패치나 아니면 워치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만약에 그런 검사들이 이루어지면은 그 당시에 어떤 진단이나 아니면 미리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의학 분야 중에서도 이 심장 영역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렇게 디지털 워치를 착용하고 있는데 부정맥을 잡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도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PPG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초 모세 혈관의 어떤 맥박의 변화를 추정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 이제 심전도를 감지를 하는 워치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스크리닝 목적의 개념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내가 이게 나오니까 부정맥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게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양성도 많고 반드시 만약에 증상과 동반된 어떤 그 웨어러블 시계나 이런 데서의 어떤 이상 리듬이 많이 확인이 되면은 부정맥 전문 의사의 진단을 받으셔야지 이것만 가지고 내가 부정맥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 예. 유전성 심장 질환은 좀 언제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한지.
사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일단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가족분들 부정맥이나 중에 급사. 뭐 부정맥이지만은 대개는 급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린 나이에 심장마비 또는 원인 모르는 어떤 사망이 있었던 경우에는 유전성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 질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온 채널 병증이라는 게 있고 심근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온 채널 병증은 우리 심장 안에 있는 심장 하나하나의 세포를 이루는데 이온의 흐름에 따라서 전기적인 변화가 오고 그 조그만 미세한 변화에 따라서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유전 이상을 의심할 만한 심전도상에서 그런 클로가 되는 소견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일반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검진에서 조금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심근병증은 대개는 심장 초음파상에서 뭐 심전도로도 진단이 일부 되기도 하지만 초음파상에서 심근의 변화, 뭐 MRI 검사나 이런 데서 이상이 있는 경우, 요 경우에는 이제 심근병증으로 바로 진단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병에 대한 두 가지의 검사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급사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한번 이런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은 건지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젊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어릴 때 받으면 받을수록 더 정확하죠. 왜냐하면 그쵸. 나이가 드셔서 유전 질환이 발현이 되는 경우도 이제 발현이 된다는 게 결국에는 첫 증상이 약하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심장 마비인 경우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 이제 소아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의뢰가 돼서 이제 많이 오게 되니까 반드시 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력, 심전도, 그다음에 심장 영상 검사, 초음파나 이런 MRI 검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또 큰 검사들도 아니네요. 뭐 한 번 정도는 해볼만 하니까. 심전도 검사를 좀 국가 건강검진에 좀 포함을 시키고 모든 전 국민에 하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심방세동의 위험도가 높은 65세 이상의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은 부정맥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부정맥은 모두 좀 치료가 필요한지? 약한 부정맥부터 심한 부정맥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아까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 유전성 부정맥이나 심실성 빈맥, 심실세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치료를 전문가한테 받아야 되고 또 시술을 요하거나 약물을 치료하는 부정맥 같은 경우, 그래서 서맥 같은 경우 박동기 치료를 하셔야 되고 빈맥 같은 경우에는 뭐 심방세동 같은 경우 약물 치료 우선하고 안 되면 이제 시술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치료를 하셔야겠죠. 진행이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후의 사망률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근데 심실 조기 수축이나 뭐 심방 조기 박동, 그 다음에 서맥이긴 한데 심하지 않고 증상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모두 다 어떤 약물이나 시술의 대상은 되지가 않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경과 관찰을 해서 이게 변화가 있는지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생활요법으로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범위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질환이 다 부정맥이니까 걱정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먼저 약으로 좀 치료가 되는 부정맥이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부정맥 자체인 경우에는 이제 심방세동이나 여러 가지 심실성 빈맥, 기회수축, 기회박동 이런 경우는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우선입니다. 약을 써서 증상도 조절이 되고 악화가 안 되면은 약물로 유지를 하는 게 맞는데 부정맥 약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일부 약은 또 장기 복용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시술로 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부정맥 자체에 대한 약물 치료도 중요한데 부정맥을 일으키거나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치료, 예를 들어 심부전이나 협심증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또 잘 조절을 같이 하셔야지만 이 부정맥에 대한 악화를 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맥 자체에 대한 약물 치료도 있지만 부정맥의 기저를 악화를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한 약물 치료도 같이 좀 병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부정맥 시술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고대 안암병원 뭐 김영훈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워낙 선구자적으로 잘 해온 것으로 아는데 좀 부정맥 시술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분들한테 적용하는지. 네. 일단 서맥과 빈맥으로 크게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맥 같은 경우는
심장이 잘 안 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나이를 드셔서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뛰는 부분을 뛰게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인공심장으로 조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공심장 박동기라는 치료를 이제 하는 게 대표적인 치료 시술이고요. 빈맥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게 도자절제술이죠. 네. 두 가지가 저희 부정맥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술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극 도자 절제술은 이제 처음 도입을 고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이제 심방세동, 이제 난치성 부정맥이라고 알려졌던 심방세동에 대해서 1998년도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이제 시술을 김영원 교수님 하에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심장 안에 여러 가지 저희가 전극을 설치를 해서 부정맥 원인 부위를 저희가 이제 시술방에서 찾고 그 원인 부위를 정확하게 타겟해서,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고주파 말고 또 펄스장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그런 기법들이 나와서 좀 더 안전하고 또 회복이 더 빠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의료진을 좀 믿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시술을 받으시면 아마 좀 장기적인 예후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장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도 삽입을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또 제세동기하고 제동기화 치료,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장 많이 이제 저희가 하는 치료법인데, 심장 마비를 한번 오셨던 분은 또 올 수 있거든요. 제세동기라는 기계를 삽입을 해서 심장 마비, 그러니까 심장 마비의 원인이 대개는 치사성 부정맥인 심실 빈맥하고 심실 세동이거든요. 그거를 제거를 해주는 거죠. 전기 충격이나 아니면은 심박 급속, 심박 조율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한 번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2차 예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제일 좋은 방법은 심장 이식인데 모든 분들이 이식을 할 수 있는 건 그쵸. 아니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제동기를 통해서 그 수축력을 좀 더 호전을 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제세동기를 그 제동기와 치료에 같이 붙여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부정맥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뭐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본인의 질환을 일단 정확하게 아시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뭐 검진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생활 속에서 워치 같은 걸 통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좀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지켜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오래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심장, 부정맥, 우리가 이제 미국 심장학회에서 나의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7가지 예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음식 드시고 과일, 야채 드시고 육류 피하시고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 아까 말씀드린 위험 요인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걸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거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금연, 금주, 체중 조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뭐 좋은 수면까지 이제 맞아요. 뭐 들어가서, 수면도 그래서 너무 우리가 중요하죠. 마이 하트 7이라고 그래서 그런 7가지만 잘 해도 그런 위험 요인을 아주 적극적으로 낮출 수가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3세 A씨가 심전도 검사로 부정맥을 못 잡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건 아마도 이제 증상은 뚜렷한데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증상이 소실이 되거나 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맥의 어떤 그 소견이 정확하게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패치 검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패치를 계속 붙이고 사는 거죠? 한 2주?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예,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3일에서 한 2주까지 붙여서 그 기간 동안 이제 그런 부정맥의 징후나 또 부정맥이 나올 경우에 이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걸로도 또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뭐 1년에 한 번 내지 2번, 그리고 실신, 우리가 말하는 흔히 졸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원인 모르는 뇌경색 같은 게 나오는 경우, 왜냐하면 뇌경색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진단이 안 되면은 뇌경색에 대한 것만 치료를 하게 되고 원인 질환을 치료를 또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패치나 심전도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삽입형 루프 심전개라는 거를 피부에다 이제 우리가 칩 같은 요만한 사이즈인데 네. 삽입을 해서 2년 내지 3년 정도 장기로 저희가 또 추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쓰러지고 나서 또는 그런 어떤 증상이 나오고 나서 병원에 오시면은 그 리듬이 거기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위험한 부정맥인 경우엔 시술을 한다든지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박동기를 한다든지. 근데 진짜 부정맥이 무서운 게 그 1년에 딱 한 번 왔는데 그게 심장마비여서 죽을 수도 있는 네. 거고 뇌경색일 수도 뇌경색일 수도 있고요. 예. 54세 L씨가 평소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는데 부정맥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 좀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 알려주세요. 체질적으로 좀 두근두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병적 이분은 아마 병적인 부정맥은 아닌데 맥이 빠르다고 느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성 원인에 대한 걸 좀 확인을 해보시고 체질적으로 원래 계속 빠르신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 환자 중에 심하신 분들은 병원 문을 이렇게 나서면 두근두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병원 앞으로 이사를 오신 분도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서 안심하시고 또 아까 마이 하트 7이라고 그랬죠.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평소 뭐 진료 때 사용하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아이템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거 이건가요? 예. 진료에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청진기, 여러 가지 검사들 많이 하고 디지털 기기들도 활용을 하지만은 내과 의사가 가장 또 중요한 게 청진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부정맥 질환들 많이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부정맥 분야 4차 병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시술을 잘 이해를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또 부정맥에 따라서는 그 시술할 때 여러 가지 또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잘 이해를 쉽게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맥의 원인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또 특히 이제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도 폐정맥하고 연관이 되는지 또 여러 가지 또 합병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합병증에 대한 것들을 좀 가능성들을 저희가 또 심장 모형을 통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부정맥으로 좀 고통받는 그런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도 좀 포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 병을 물론 쉽지 않은 질환들도 있고 쉽지 않은 그런 상태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전국에 부정맥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전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좀 믿고 같이 치료를 한다면은 본인의 부정맥 질환을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든든하네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꼭 이렇게 치료법이 있으니까 제대로 진단받고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